자, 오늘 책은 에서입니다. Take Makes Lab. 근데 이 책을 이렇게 쭉 거의 뭐 이렇게 30년에서 책을 사면서 항상 느끼는 게, 아, 책은 책은 제목을 잘 지어야 되겠다. 이 책을 내가 서점에서 이렇게 산 지가 한 2달 전인가 이렇게 일단 샀어요. 잠깐 이렇게 넘겨보니까는 뭐, 한번 볼만한 해갖고 결코 무슨 큰 기대를 하지 않고 하나가 탁 이렇게 걸려서 그냥 산 책이요. 살까 말까 하다가 안 살라 하다가 산 이유는 뭐냐 하면, 안 살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너무 이 제목이 무미건조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메이커스 랩. 여러분들 뭐 옵니까 느낌이? 아, 어쨌든 제목은 저한테는 별로 작동하지 않았어요. 오늘 뒤에 이야기할게요. 근데 그래서 혹시나 해가 쭉 봤더니 조금 다른 시가 있나 그냥 일단 샀어요. 이 책은 창의성에 관한 책입니다. 저도 창의성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하고 강의 주제도 삼고 하는데, 이 책은 지금까지 출판된 어떤 창의성 책보다 완전히 다른 관점, 그 관점 하나만 갖고 가시면 이 책은 충분히 값어치가 있는 책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강조를 하지 않았지 하는, 창의성을 포함해서 전체 우리가 무엇을 할 때 뭐가 가장 중요한가, 그걸 딱 꼬집은 책이에요. 이 책 속에는 여러분들 다 아는, 예를 들면 그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애플 스토어라고, 저는 안 가봤어요. 애플 스토어가 우리나라에 있나 모르겠다. 애플 스토어를 설계하는 과정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숍을 당연히 그 스티브 잡스가 머릿속에 설계도가 다 있고 그 미적 감각을 그대로 투영해서 만들었겠죠, 당연히. 그 사람이 만들긴 했는데, 총괄해서 만들긴 했는데, 그런 식으로 스티브 잡스의 머릿속에 딱 나오고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주먹구구식으로 됐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하나 뭐 끼 맞추고 빼고 끼 맞추고 이걸 N번 반복해서 그 유명한 애플 스토어가 출연했다는 거예요. 이제 감 잡았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그래서 이 사람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너무나 단순한 책입니다. 단순하기보다는 이 책은 딱 한마디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책을 되게 좋아해요. 여러 이야기를 쭉 하는데 이 저자는 딱 한마디를 이야기해요. 왜 우리 인류가 창의성을 꼭 그렇게 많은 다른 거 뭐 비범한 결과 뭐 이렇게 많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입부에 왜 인류가 창의성이란 개념을 이렇게 잘못 헷갈렸는가, 이걸 꼬집어줘요. 왜 그러냐면 요 책은 특히 그 앞부분이 중요합니다. 그 앞부분에 한 30%를 정확히 읽으면 뒷부분은 그 개별 사례가 쭉 나오기 때문에 핵심은 앞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 저자가 인류 역사상 창의성이라는 이 개념은, 크리에이티브란 단어는 최근에 생겼다 그랬잖아요. 포앙카레하고 화이트헤더, 그 수학자, 논리학자 화이트헤더 쪽으로 와갖고 만들어낸, 아주 최근에 만들어진 용어가 크리에이티브, 창의성의 단어고, 이 책은 도입부의 창의성보다도 뭘 다루느냐 하면, 창의성이란 단어는 그리스 시대 없었어요. 근데 뭐가 있었느냐 면 천재란 단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게 지니어스 알죠? 지니어스란 단어가 있었는데 결국은 천재가 만들어내는 작품을 창의성적인 작품이라 이제 이렇게 보잖아요, 지금. 그럼 천재는 모든 사람이 놀랄 만한 특이하고 유용하고 색다른 모습을 만드는 게 천재인데, 그대로 올라가면 이 천재란, 지니어스란 이 단어가 뭘 의미하느냐, 뭐하고 연결되냐면 수호자라는 개념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재능을 신한테서 부여받은 자, 요게 천재의 첫 번째 개념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개념은 뭐냐면 이게 그 우둔하고 나약한 일반 인간들을 위해서 방패막이를 해주는 수호신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천재가. 지금도 그 잔재가 남아갖고 지니어스라는 단어를 쭉 추적해 보면 신한테 부여받은 권능, 탁월한 능력, 그 다음에
인류를 위해서 뭔가 수호신 같은 그런 역할을 해왔고, 그래서 우리는 천재를 기다리고, 그래서 지금 또 특히 영화에서 예술, 문학 이쪽에서 천재를 숭상하는 그런 게 굉장히 인류 사회에 뿌리 깊이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뷰티풀 마인드. 영화 보셨죠? 혹시 본 사람 있죠? 그거 다 천재들 이야기잖아요. 천재를 다루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영화에서. 두 번째는 뭐냐면 아인슈타인을 왜 우리가 그렇게 대단히 볼까요? 그 사람 천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천재라는 개념이 뭐냐면 바로 특출난 신하고 연결된 사람이라 이런 개념입니다. 천재가 원래. 그게 당연히 옛날부터 있었고, 그런데 이러한 신한테 특별히 탁월한 능력을 부여받고 인류를 위해서 놀라운 무엇을 했다는 그 천재의 개념이 인류가 보편적으로 창의성으로 나가는데 큰 장애가 됐다는 겁니다. 대단한 책이죠. 자, 보세요. 신한테서 어떤 능력을 부여받았다 하면 우리는 범접할 수 없는 우리하고 다른 존재잖아요. 그래서 창의성을 우리하고 다른 무엇인 존재, 그걸 숭상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게 많은 문화적 코드 속에 녹여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창의적 능력의 본질을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대단한 책이에요. 그럼 창의성은 뭐냐? 물론 천재들이 창의적이죠. 많이 만들어냈죠.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너무나 우리하고 다른 무엇으로 보는 순간 신한테 부여받고 신하고 링크돼 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인류 대다수가 창의적으로 나아가는데 그런 천재나 그런 개념들이 결정적 방해 요소가 됐다는 게 이 책이 탁월한 점입니다. 그걸 다른 분야에서 많이 밝혀놨는데, 그래서 천재는 여자들이 거의 없어요. 오마이 사이언스. 첫 번째 밝혀놓은 게 천재란 개념은 신한테 부여받았고 고대로 중세까지 근세까지도 여자가 천재인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나요? 아니지. 여자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지금은. 그래서 천재는 신한테 부여받고 이렇기 때문에 남성 위주로 된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전체가 한 걸음 나아가는데 방해된 개념이라는 거예요. 굿. 정확히 꼬집어 본 거예요. 됐죠? 왜 우리가 이런 책을 봐야 되는가? 우리의 관념을, 올드 스타일의 관념을 바꿀 수가 있어요. 예. 저는 이 책 참 좋아합니다. 이런 책을. 내 개념이 바뀌어지니까. 이게 뭐냐면 천재를 신한테 부여받은 무엇이고 남성 위주의 어떤 이런 여러 가지 팩터가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접근할 수 없는 무언가 특출난 이렇게 장막을 쳐버리고 나니까 천재가 만드는 요때는 이제 창의성이라는 거하고 천재라는 개념이 결합을 해버려요. 결합을 하고 나니까 우리 다수 대중들이 창의적으로 나가는데 개념적 장애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창의적인 작품들은 어떻게 나오는가? 시인들, 문학가들, 공연 연출가들, 음악가들 매일 창의적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 지금까지 창의적 이렇게 하잖아요. 무슨 재능을 타고나야 되고 집중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창의성에 거의 알고 있는데 그것도 물론 있지. 당연히 있지. 있는데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거는 그 전체를 합한 것만큼 중요한 무엇이 있는데 창의성이나 천재란 개념에 우리가 얽매여 갖고 그 무엇을 그 무엇을 찾아낸 거예요. 굿. 자, 그 무엇일까요? 여러분 듣고 나면 그거 맞아. 그렇네. 이렇게 할 거예요. 이 책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너무나 딱 단순한 결론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은 창의적으로 돼가는 모든 것은 점점 뭘 알아가는 과정인데 뭘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그래서 결론 딱 한마디입니다. 모든 창의성의 모든 위대한 거의 본질, 모든 거의 그 본질은 뭐냐면
딱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만들어가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만들어가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위에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창의성에 대해서 꼭 빠진 구멍을 정확히 찾았어요. 이 책은. 딱 주제 하나입니다. 만들어가면서 알게 되는 그 무엇이지. 미리 누구한테서 신한테서 능력을 받아서 내가 설계도를 닫고 탁 만드는 그런 거는 그야말로 환상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굉장히 창의성은 뭔가 특별한 뭐다 이러는데. 그래서 여기서 가장 핵심이 뭐냐.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됐죠?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just doing. 해보라는 거예요. 그 위에 물론 뭐 조금 있겠죠. 유전적으로도 있고 뭐 다 있죠. 그거는 기본 다 하는 거고. 그거보다 가장 결정적인 건 뭐냐면 just doing. 그 전에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전체 주제가.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고 수많은 예술가를 키웠던 예술대학의 총장이 그 많은 음악가, 그 많은 피아니스트, 화가, 소설가, 시인들을 키웠던 예술대 총장이 그 탁월한 많은 사람들을 관찰하고 인터뷰했는 결과입니다. 창의성은 만들면서 알아지는 과정이지 만들기 전에는 아예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해보라는 거예요. just doing, just doing. 만들면서 알아져가는 단계별로 알아져가는 과정. 그럼 만들지 않으면 해보지 않으면 결코 그 영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가슴 화가 났어요. 딱 고주자입니다. 자, 읽을만 하죠? 박자세 추천할 만하죠?